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들은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들은 분도 계시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시험 과목이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 그다음에 민법, 민사, 특별법이 있고요. 2차 과목은 우리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그다음에 공시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소양 이론 과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이다. 고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2차 과목은 실무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무 나갔을 때 직접 쓰이는 과목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공시법은요, 실무에서 쓰일 것 같아, 안 쓰일 것 같아? 등기법하고 지적법. 안 쓰일 것 같죠? 안 쓰입니다. 전혀 쓸 데가 없어요, 이거. 근데 세법은 16개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근데 16개지만 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사시문제를 내야 돼요, 세법은. 그래야 되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한 법인데, 이 세법을 지금 현재 아니할 말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2차 과목이 실무 과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공법도 사실은 토지하시는 분이 아니면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민법은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손님들이 그저 민법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알아보고 오셔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거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차와 2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2차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의 방법도 잘 아시는데 1차 시험입니다. 개론과 민법 각각 40문제씩 80문제를 100분 동안 오지 선택형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요. 시험이. 자, 그럼 1차 시험 이렇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 50분을 쉬고 2차 시험이 시작되는데 2차 시험은 1시서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차 1교시 우리 과목과 공법이 이제 40문제씩 80문제를 100분 동안 선택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그러면 2시 40분인가요? 2시 40분에 끝나죠. 그리고 이제 50분 휴식을 취하고 2차 2교시를 봐요. 그래서 3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이제 공시세법 2차 2교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24문제,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합쳐서 40문제 선택형으로 5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지금 시험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1차와 2차를 당일에 같은 걸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1, 2차를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1차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2차 시험은 무효처리예요. 그러니까 1차를 못 넘어오면 2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를 무조건 넘어와야지만 2차의 자격이 생기는 거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기회를 2번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다.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도 잘 아시는데 지금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있죠. 1차 시험에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해 줘야 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그다음에 2차 시험 역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해 줘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요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상대평가 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고 그러죠. 대신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 지금 그런 지침을 국토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1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고 있고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게 없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 9회 때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2년에 한 번 시험을 치렀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점이 지금 우리가 과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40점 미만을 한 과목부터 맞았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차 시험 만약에 평균 50점 맞았어요. 2차 시험을 평균 70점 맞았습니다. 요거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차수별로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동안이 지금 통계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한 통계인데, 1차 시험은 지금, 사실은 통계를 낼 때 별로 의미가 없죠. 1차 시험은. 1차 시험을 10번 합격했더라도 2차를 합격 못하면 자격증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 시험만 갖고 통계를 따져요. 항상. 이게. 지금은 수석제가 없어졌거든요. 전국 수석. 이게 없어졌는데, 수석제가 있을 때 1, 2차 동차생으로 했느냐, 아니면 2차만 가지고 수석을 따졌느냐. 어땠을 것 같아요? 1, 2차 동차로 수석을 따졌을까요? 2차만 갖고 따졌을까요? 네? 2차만 갖고 따졌어요. 1차는 그러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만 가지고 수석을 따졌어요.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시험이 34회 통계도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합격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지금 2차 시험을 보겠다고 원서를 내신 분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유독 34회 때 인원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수강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응시 원서를 내신 분 중에 대략 한 60% 정도가 응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60% 정도가. 이렇게. 그래서 40% 정도는 원서만 내놓고 시험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응시한 인원 대비 합격 인원. 이게 바로 합격률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 대비 합격 인원.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28회 때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 28회입니다. 31%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 훅 떨어졌습니다. 21%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30회 때 36.6% 합격했습니다. 요거 36.6%는 합격률은요. 역대 합격률의 랭킹 두 번째.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던 때가 몇 회 시험이었다? 몇 회? 1회. 1회 때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1회 때 약 한 39% 정도가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았던 애가 30회였어요.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 15회 추가 시험이었습니다. 15회 추가 때 약 35% 정도가 합격했어요. 여기 15회 추가 시험은요. 15회를 봤던 분들만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예부대가 시험을 봤는데 약 35% 정도 합격했고요. 15회 추가 시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예부대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합격 인원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30회 때 36.2%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31회 때 다시 22%를 훅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32회 때 29% 올라가요.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33회 때 훅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지금 33회 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3회 때는 왜 합격률이 이렇게 올라갔냐면요. 중개사법 우리 과목이죠. 우리 과목이 쉬웠어요. 그래서 28회 시험 이후에 봤을 때 33회 시험이 가장 쉬웠습니다. 중개사법만 따져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목이 쉬웠기 때문에 합격률이 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31.6%가 이제 합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34회 시험은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원래 회차별로 보면요. 홀수회가 어렵다, 짝수회가 어렵다? 홀수회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홀수회 아닙니까? 근데 34회 때 어려웠죠. 그러니까 올해는 쉬워야 정상이죠. 올라가야 정상인데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죠? 국토부가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인인구사협회에서 야, 공인인구사 이렇게 많이 뽑아서 뭐 할 건데? 부동산 가뜩이랑 어려워 죽겠는데. 응? 그래가지고 그걸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상대평가회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협회에서 지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평가 하자.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그대로 가되, 이제 내부 지침은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요, 34회 때부터 이미 어렵게 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결국 23%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목이 어려웠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우리 과목은요,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 과목을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수수 불합격이에요. 조금만 쉽게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수수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이 그만큼 이제 시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35회 시험도 34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저는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내부 지침 자체가 시험을 좀 조금 어렵게 하겠다는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34회 대비하면서 크게 마지막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될 때도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옛날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진짜 한번 9월, 9, 10월 달에 어려운 거를 한번 연습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가 원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학원에서 시행되는 모의고사 있죠. 원래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평균 한 50점 정도 득점을 하면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다수 34회 보신 분들이요. 내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85점을 맞았는데 시험장에 갖고 60점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눈빛들이에요, 지금. 학원에서 85점 맞았으면 시험장에서도 85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학원에서 요즘 추세가 모의고사를 쉽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인터넷 시대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열어보면 유튜브도 아주 쉬운 강의들 엄청 많거든. 이른바 이제 짤강의 그래갖고 유튜브로 유인하는 쉬운 것만 하는 거지. 그런 거 보고 쫓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한 5년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요즘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어렵게 가자 그런 이제 내부 지침을 갖고 있고 저도 모의고사를 이제 우리 학원은 제가 낼 일 없지만 모의고사를 낼 때 9, 10월 동형 모의고사는 어렵게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올해 35회도 결코 이제 만만치 않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요 책으로다가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연습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과목은 일단 공인인증서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 및 중개 실무예요. 시험에서 정식 명칭이 우리 과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는 거고 그러면 크게 법령과 실무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공인인증서 법령은 두 개의 법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토대로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시험 공고할 때 법령은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그다음 이제 실무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법령과 실무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공인인증서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다음에 중개 실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책도 공인인증서 법령이 제1편,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이 제2편, 그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3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은요. 전체 이제 우리 일순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법령은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제 총칙, 그다음에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자격을 취득했으면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등록이라는 게.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그럼 열은 거예요. 그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중개 계약을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의뢰 받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여기 이제 이걸로 모든 거래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녀야 될 의무가 있죠. 중개사물에 대한 브리핑 의무.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의 의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요. 그럼 계약이 됐으면은 보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제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 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그다음에 이제 이 위반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로 현재 공사법령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 체계는 이제 전체 이 내용이 이른바 규제에 속하는 내용이죠. 규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으면 이걸 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규제 4가지를 여기서 공부해요. 그래갖고 실거래가 신고제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그다음 문재인정부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켜요.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취득에 대한 특례,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른바 주요 규제 네 가지를 여기서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법적 색채가 아주 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거에 위반했을 때 포상금 제도라든가 또 이제 부동산 정보 체계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실무인데 실무는 크게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요 일반적 중개 실무는 그거예요. 그야말로 실무죠. 이거는. 그래서 계약서 쓰는 요령, 확인서면 쓰는 요령, 그다음 물건 의뢰 받았을 때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그런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적 중개 실무는요. 요건 사실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 법률이라든가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주택 상가 임대차를 엄청 중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법에서 물론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행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경매 업무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에 관한 내용과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 절차를 여기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는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 출제 비중은 지금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기를 공인인증사 법령 쪽에서 70% 내겠다.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는 30% 내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내왔던 게 아니에요. 공인인증사 법령 쪽에서는 약 70%.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약 한 15%. 그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쪽에서 15%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가 28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6개, 실무 쪽에서 몇 개? 6개. 이렇게 출제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33회 때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33회 때. 그러니까 32회 때까지는 이렇게 출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33회 때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34회만 먼저 말씀드리면 34회 때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에서 60%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개를 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파트에서 8개, 20%를 출제했고 실무도 20%를 출제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가 줄고 여기 신고법과 실무 쪽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비중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죠.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 쪽은요.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도 여러분들이 대다수 맞춰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 부분을 어렵게 내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33회 때는요. 여기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에서 21개, 약 50% 출제했고 나머지 부동산 신고법과 실무 쪽에서 약 50%를 출제했어요. 그래도 최근 시험 중에 중개법이 가장 쉬웠던 시험이 몇 대? 33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왜 쉬웠느냐? 이 부분에서 어려운 내용을 전혀 출제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올해도 지금 이렇게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사 법령 쪽이 한 60%, 나머지 실무와 이 신고법에서 약 한 40%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난이도는 33회 때가 어땠느냐? 이거는 그동안의 경향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 이제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위 30%, 중하급이 70% 정도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지금 현재 34회 때 난이도별로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34회가 어려웠다고 그랬죠. 시험이. 그럼 보게 되면요. 이게 보기 나름인데 중상급의 문제가 지금 75%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거꾸로 보면 중하급의 문제가 몇 프로? 7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급의 문제가 30%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회가 어려웠어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중급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말장난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은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신 경향이 난이도 상급의 30% 문제가 이해를 요하는 문제, 박스형 문제, 증가 일로에 있죠. 박스형 문제가 33회 때는 19개를 냈어요.
30세 때는 16개를 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보면은 33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34회 때 16개 냈고 박스형 문제를 이제 통상적으로 11개 이상을 내요. 이게 되고요. 구석형 문제. 이게 이른바 킬러 문제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문제. 그다음 이제 응용 문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례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 지금 하고 있는데 지문으로 한번 34회 또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34회 지문이 172개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34회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있죠? 이게 4문제가 출제됐어요. 기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게 이른바 킬러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킬러 문제가 지금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가 한두 문제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34회 때는 무려 4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문 수는 전체가 172개 지문이었는데 이 중에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이 121개 정도, 약 70% 정도.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이. 그러면요,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이 121개니까 대충 7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문이 51개였어요. 30%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거는 통상적인 경향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출에서 한 70% 정도를 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기출 지문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출에 다뤘던 게 한 이제 121개, 70%를 냈던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 그다음에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기출을 중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여전히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여러분들이 쪽 빼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제가 OT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막판에 가갖고 내가 34회, 33회, 32회를 풀어봤다. 그래갖고 내가 중개법을 풀어봤더니 85점 정도는 계속 맞더라. 막판에. 이분은 공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 왜? 기출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 막판에 가갖고 34회, 33회, 32회를 내가 풀어봤는데 기출을 중개법을 85점 맞았대. 이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막판에 가서는 기출을 다 다루고 있어야 돼. 쪽 빼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실수로 한두 개 정도 양보하는 거지 95점 이상 무조건 맞아야죠. 이거는 기출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출은 여러분들이 항상 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이제 기출을 중시해 줘야 되고요. 기출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응용하여 이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틀려라고 작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못 맞춰요. 어차피 커버 못 합니다. 이런 건 가볍게 찍어버려야 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뭐 다른 학원에 이제 문제집을 다 쓰고 그러는데 내가 문제집 지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 탈고를 했는데 이제 35회 대비 문제집 34회 문제집을 갖고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확실히 내 문제집이 좋긴 좋아. 제 문제집 봤더니 40문제 중에요. 내 문제집 다뤘던 문제가 36개. 이 킬러 문제를 빼고는 다 다뤘어요. 다 다뤘던 문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문제집을 내가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을 돌아가거든. 근데 문제집을 갖고 절대 3번 이상을 안 봐요. 여러분들은 작은 자료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는 백선,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이것만 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기출에 다뤘지 않았던 지문들을 굉장히 이제 낯설어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문제집 갖고 이제 달달달 이제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문제집 했던 내용은 다 까먹어 이제 까먹고 요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올해는 그래서 강도를 높여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1년간의 스케줄. 지금 11월, 12월 우리 입문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요 1, 2월 과정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과정이 또 심화이론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과정은 핵심 요약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7, 8월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이고 9, 10월 과정에서 이제 백선, 동형 모의고사 마무리 단계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스케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면 6월 달까지가 사실 요거 이론 과정 아닙니까? 8개월 동안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침에 지금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요약집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죠? 요약집 가지고 8개월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난 이제 그런 의견 제시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원의 방침이니까 내가 이제 따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작은 이론 요약서를 가지고 이걸 8개월 동안 해버리면요. 이거 페이지 넘기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문제에 목말라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 당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을 좀 더 당기자.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내가 실수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히 당기자게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만 피곤하거든. 원래는. 이 스케줄 하는 게 선생님들은 되게 편해요. 이걸 당겨버리면 문제풀이를 여기서 하잖아요. 5, 6월 달에 해버리면은 7, 8월 달에 뭐 할 건데? 7, 8월 달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내야 돼. 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아주 한민호 저놈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5, 6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더라도 순수 문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집을 하니까 이론 요약을 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이 당겨지면 바로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핵심 요약 과정에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물론 이제 우리는 이 교재로 계속 가지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그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자신의 학습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강의는 열심히 듣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 나오시는 이유가 강의를 듣기 위함이니까 되도록 습관적으로 학원을 나오시고 습관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딱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 나왔으니까 우리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어주시고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뭐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이른바 이제 N수생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N수생들은 대한민국의 중개법생들 다 알아. 강의를 다 들어본 거야. 그분은 그만큼 시간 허비한 거야. 우리 좌로 가든 우로 가든 60점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나오셨으니까 그냥 여기 선생님들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뭐 어디 가서 그 빠지는 선생들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개법 저야 뭐 일타를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는 근데 중개법에 아니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일타라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일타가 어디 있어? 홍보하기 나름이지. 그거는 인터넷에서 얼마큼 홍보를 잘하느냐 그거지. 이게 진짜 강의빨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수능 같으면 일타가 있지. 그건 그야말로 이제 선생님들 수강생들이 평가하고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는. 근데 공인중개사는 일타라는 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느 학원에서 뭐 일타 그런 얘기 하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게. 공인중개사 일타가 어디냐고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을 믿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험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2달 코스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암기표는 제가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내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월 중순이 아직 안 됐습니다. 1월 중순쯤에 제가 내보낼 생각인데, 개정이 지금 최근에도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개정 때문에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든, 암기표를.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개정된 것도 있는데 이 유학집 벌써 종목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뀐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암기표는 제가 이달 중으로 나갈 거고요. 벌써 암기표 언제 줘야 하고 벌써 질문 올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암기표는 일단은 이번 달에 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중시하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과목과 전략 파트를 꼭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학습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각이 잡혀요. 어쨌든 각이 잡힙니다. 근데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최근 시험의 경향이 1차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1차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총 10시간으로 잡았을 때 이 중에 1차에 투자하는 시간이 약 7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투자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 2차 과목은요. 3시간 가지고 일단 우리가 끝내버립니다. 2차를. 그래서 1차는 그만큼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차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못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포기해버려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1차에 주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차에 주력을 하라는 시간을 원래는 이제 7월 달부터 2차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5, 6월 달 이때까지가 이제 원래 제가 이제 1차를 중심적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한 단계 당겨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까지는 1차에만 계속적으로 주력을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알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도 2차 절대 시작 못 하는 거 압니다. 4월 달 가가지고 1차 시험을 봤거든. 민법 과락. 2차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4월 달까지는요. 1차에 지속적으로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는 아예 책을 펴보지도 마세요. 특히 제 과목은 펴보지도 마세요. 그냥 수업 듣고 덮어버립니다. 그렇게만 하셔야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1차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2차를 포기 안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랬다가 괜히 이제 7, 8월 달에 가갖고 1차 시험을 봤는데 평균 50점 맞아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해요. 2차를 시작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에 4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4월 달까지는 무조건 1차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이걸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시험을. 근데 이제 뭐 전년도에 공부를 하셨거나 지금 2차만 하고 있다. 이분들은 물론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전 과목을 다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이게. 특히 그리고 이제 2차만 하셨거나 전년도 하셨던 분들은 2차 과목 중에 공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뭐 2차 과목 중에 공법부터 내가 먼저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2차만 하시거나 전년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중개법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 과목부터. 그러니까 암기사항들 다시 정리하시고 문제들 다시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를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은 이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2차 과목은 중개법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중개법이 자신감이 붙으면요. 이게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니까 중개법부터 먼저 하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 공시법, 세법 순으로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중개법 제 과목을 먼저 할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이거를.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2차 그냥 떠들러도 보지 말고 1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뭐 OT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과목은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옛날로 회귀된 것 같아요.
우리 과목을 어렵게 낸 게 원래 우리 과목 득점 목표가 70점이었어요. 원래가 우리 과목이 득점 목표가 70점이었는데 그 15회 시험 이후에 우리 과목이 쉽게 나오는 바람에 80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34회 시험을 봤을 때 최근 시험 33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들을 봤을 때 우리 과목 8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사실은. 특히 뭐 이번 34회 때 지금 합격자들 보면요. 대다수 합격자들이 70점 내지 75점을 득점을 했고 이 사이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92.5점 맞았다고 이제 보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맞았다는 분이 한두 분? 이 정도만 있었고 뭐 85점 맞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었고 했지만 고득점을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득점을 해서 모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과목을 지금 8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졌지만 여전히 목표는 80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점수 이상을 득점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연습을 하고 갈 거예요. 어차피 킬러 문제는요, 제가 커버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찍는 수밖에 없어요. 틀려라고 작자는 거. 근데 그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10점이 이미 까지는 거죠. 100점에서 10점이 까지고 나머지 점수대에서 적어도 최소한 75점 이상은 득점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80점 득점하는 게 좋은데 70점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과목 70점 맞으면 한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다른 과목이 이제 득점이 되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바람이 그거예요. 중개법 70점 맞고요. 공시세법에서 공법에서 5점만 딱 더 맞아달라.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럼 합격 다 하거든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개법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뭐 2차 하신다든가 이제 전년도 하셨던 분들은 2차 과목에서 골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중개법이 또 어려우면 이제 다른 거에서 약간만 득점을 더하면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2점수 이상을 득점할 수 있도록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주력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 이제 OT를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죠? 그러면 3페이지 총칙에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죠. 오늘서부터 수업이 4시간 간다는 거 아시죠? 다른 과목